오키나와에 가서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키나와 사람이고 류큐 왕국의 시민이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류큐 왕국은 없는데도. 이게 오키나와 사람들의 특히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여러 유명인들이 일본 국가 재창을 거부해서 화제가 되었다는데요.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일본의 그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특히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들이 일본 국가 기미가요 재창을 거부한 사건들이 과거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사실 오키나와는 일본 남쪽에 있고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류큐 왕국이었는데요. 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일본이 류큐 왕국을 망하게 만들어서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 버린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키나와는 일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오키나와를 점령하여서 거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키나와에서는 일본군이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주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때 오키나와 사람들을 반패로 세우거나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의 스파이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일본군 자체가 오키나와 사람들을 굉장히 나쁘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공호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는 그러한 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키나와 사람들하고 일본 군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게 숨어 있는 곳인데요.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으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그게 미국인들이 연합국이 알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여서 작은 어린 오키나와 아이들을 일본군이 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못을 박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숨을 수 있는 진지에서 안쪽에 보다 안전한 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었고 앞에 좀 위험한 데에 오히려 주민들을 앞세웠다라는 곳에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일본군이 저질렀다라고 하여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는 지금도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히로히토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오키나와를 방문할 수가 없었고요. 가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판때자가 그때 그 이후에 아키히토 일왕이 되죠. 지금은 상왕이 됐지만 아키히토가 판때자 때 오키나와를 방문하기는 했는데 그때 화염병이 투척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완실이 주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완실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것이었고 그 불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미가요라는 것은 국가 기미가요의 가사는요, 완실히 영원토록 번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곳을 오키나와 사람들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학교에서는요, 먼저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키나와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기미가요의 가사, 일본 국가잖아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국가 제창이라는 그러한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국가 제창이라고 해도 아무도 제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창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 연주라고 해서 음악만 흘러요.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의 유명 가수 아무로 나미에라든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카마 유키에 유명한 오키나와 출신 배우이거든요. 그리고 아라가키 유이 역시 배우이자 가수로 유명한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한 번도 예를 들면 일본의 폰토에서 그렇게 국가를 제창하는 자리에서 기미가요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도 나왔고 아무로 나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촌이었던 그 모리 촌이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신의 위지를 급비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 내의 오키나와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다. 모든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렇다라기보다 또 유명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또 사실상 오키나와에 가서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그 오키나와 사람이고 또 말하면 류큐 왕국의 시민이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류큐 왕국은 없는데도. 이게 오키나와 사람들, 특히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왜 일본을 싫어하는 걸까요? 현재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의 폰토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는 차별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하면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그러한 구조가 일본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일본 폰토 쪽에 취업하러 가거나 해도 이상하게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키나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일본인으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 감정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요, 그 사람 오키나와 출신이래 라는 식의 차별의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오키나와의 가수라든가 배우를 양성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배우라든가 가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니까 이제 또 유명해지는 거죠. 또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차별, 그것을 표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에서 그 미군 기지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오키나와에서 미국 기지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오키나와
상공으로 미국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 소음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못해요. 실제적인 피해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의 일부는 미국 기지 반대 시위를 해요. 거기에 또 일본 자위대 쪽에서 진압해 놨었어. 그런데 일본 자위대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오키나와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교양도 없고 무례한 자위대원이 말했습니다. 이 토인들아,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은 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건까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폰토,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도 지금도 일본의 주된 사실 폰토라는 것은요, 홋카이도를 빼고 긴 그 혼슈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시코쿠 이 부분을 폰토로 그래요. 홋카이도는 또 아이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민족이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폰토 사람들이라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한 차별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한류 붐이 한참이니까 이거 역전이 됐어요. 한국과 일본은. 근데 그러나 그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차별 위식은 쭉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홋카이도의 아이누 그리고 오키나와의 류큐 민족에 대한 차별이 쭉 있었던 것입니다. 교토와 오사카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서 미묘한 지역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감정은 일본에서 흔한 일인가요? 일본에서도 지역 감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차별의식은 아니다. 그냥 대립하는 그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도쿄하고 오사카 이면 이거 좀 대립되는 감정이 좀 있죠. 그렇다고 이게 그 사람들하고 절대 사귈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특히 도쿄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오사카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사카가 그 도쿄에 대해서 좀 그 대립 의식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더 1등이 되고 싶다. 도쿄가 1등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정도의 감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사카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카이라는 항구가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 오는 무역선은 그 사카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무역 항구로 그리고 그 굉장한 경제적으로 번영한 그러한 그 도시가 바로 오사카였습니다. 그게 도쿄보다는 훨씬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오사카 사람들은 도쿄에 가도 오사카 사투리를 쭉 써요. 절대 도쿄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사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토도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됐잖아요. 그 2년 후에 교토에 있었던 그 일왕 황고라고 하죠. 왕가는 도쿄로 옮겼어요. 그리고 교토가 그때까지 일본의 수도였는데 그것을 도쿄로 또 수도를 옮겼어요. 왕가도 다 옮겼어요. 그런데 교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천년의 고도였다. 지금도 일본의 중심은 교토다. 이게 교토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황고라고 해서 일왕의 고초가 옛날에는 거기는 에도 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황고는 교토에 있어요. 그거 허무르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북 대지진
일본이라든가 그때 위험하니까 이루왕 일가는 교토에 옛날의 황고로 몇 달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도 이게 조금 옮겼어요. 그만큼 교토의 황고는 지금도 기능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교토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일본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자부심이지 또 도쿄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또 도쿄 사람이 교토 사람을 차별하지는 절대 하지 않죠. 조금 까다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이게 일본에 있다고 하면 있는 지역 감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